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메이저리그 팀 프리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87승 75패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2위를 차지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는 했는데 사실 정규 시즌 내용만 봤을 때는 썩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어요. 시즌 내내 지구 1위를 달리다가 9월에 추락을 하면서 결국 클리브랜드에게 역전 당하면서 1위를 내주고 말았고요. 그래도 클리브랜드를 상대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시애틀에 막히면서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진출을 좌절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 막바지에 지구 선두를 지키지 못한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클리브랜드에게 곧바로 서력했던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었었고요.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 5차죠. 이희영 위원의 명품 주기가 있었죠. 연장 15회까지 가는 5시간 경기를 펼친 끝에 패배를 했는데 득점권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2025 시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경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연장전에서의 답답함 때문에 가슴이 꽉 막혀옵니다. 제가 연장 18회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즌 가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프시즌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프랜버 발데스의 영입이었어요. 프랜버 발데스와 3년 1억 1,500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저스틴 벌랜더 과거의 에이스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 카드인 켄리 젠슨을 FA로 영입을 했고 KBO 리그 SSG에서 활약했던 드류 앤더슨과도 1년 계약을 했어요. 네, 카일 피네건 또 잔류를 시켰고 글레이버 토레스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 계약으로는 스캇 에프로스, 필 빅포드, 코리 절크스, 코너 필킹턴, 오스틴 슬레이터, 버치 스미스 등이 합류했고요. 팀을 이탈한 선수로는 크리스 페데, 라파엘 몬테로, 토미 케인리, 알렉스 콥, 알렉스 랭, 랜디 도브네, 호세 얼키디, 폴 시월드, 제이슨 폴리 같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스토브 리그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저는 만약 감정적으로 스쿠버를 트레이드했으면 볼 것도 없이 뒤였습니다. 그런데 발데스를 데리고 왔고 스쿠버를 남겼고 여기에 불펜을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어요. 물론 타선에 아무런 보강이 없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라올 유망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빕니다. 알렉스 브래그먼과 소문도 있었고 타선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타선을 보강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웠지만 마운드에 발데스, 벌랜더 데려오면서 선발진 보강을 했고 마무리로도 확실한 켄리 젠슨을 데려왔다는 점에서 선발 불펜 모두를 보강한 점을 높게 평가를 해서 B를 줬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콜트키스, 2번 글레이버 토레스, 캐리 카펜터, 라일리 그린, 스펜서 톨크슨, 웬셀 페레스, 잭 맥킨스트리, 딜런 딩글러, 파커 메도우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선발진이 굉장히 든든해졌습니다. 스쿠버과 발데스가 자원 원투퍼치를 이루게 되고 잭 플레어티, 저스틴 벌랜더, KC 마이즈가 뒤를 바칩니다. 예상 불펜으로는 켄리 젠슨, 윌 베스트, 카일 피네건, 타일러 홀튼, 브레넌 하니피로 구성이 되겠어요.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스쿠 발데스입니다. 올해 제가 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스쿠벌이 외롭게 분투를 했는데 최고의 짝을 만났습니다. 발데스는 본인의 요구와 시장 가치가 괴리감이 있었지만 결국에 연평균 3,800만 달러 계약을 따냈어요. 지난 2년 동안 디트로이트 선발진이 스쿠벌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했죠. 같은 기간에 선발진 승리 기여도가 27.7이었는데 스쿠벌이 12.6을 기록을 했습니다. 플레어티가 이닝 소화는 잘해줬어도 포스트 시즌에서 스쿠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드러났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발데스는 스쿠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임자죠. 지난 2년간 디트로이트의 선발진 이닝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었는데 발데스는 4년간 평균 소화 이닝이 190이닝이 넘습니다. 단순히 많이 던진 게 아니라 피칭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스쿠벌과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투수로는 충분하고요. 디트로이트가 스쿠벌을 제외한 다른 투수들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는 항상 애를 먹었었는데 발데스는 포스트 시즌에 언제라도 내보낼 수 있는 계산이 서는 투수잖아요. 최근 포스트 시즌에서의 4연패가 있긴 하지만 디트로이트 선발진의 사정을 고려하면은 발데스의 존재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디트로이트가 커브의 비중이 떨어지는 팀이었었는데 발데스는 싱커 외에도 커브의 퀄리티가 정말 좋은 투수죠. 이런 팀의 부족한 레퍼토리의 갈증도 해소해줄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데스도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1선발보다는 스쿠벌의 뒤를 받치는 투수가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단일 시즌에
시즌에 같은 팀에서 15승과 3점대 ERA를 기록한 두 명의 자완이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있었죠. 맥스 프리드와 카를로스 로돈. 과연 스쿠 발데스가 이 두 자완을 넘어서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자완 원투펀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올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올인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두 시즌 연속으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2승 3패로 탈락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에이스 타릭 스쿠벌이 FA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봉조정위원회까지 간 결과 올 시즌 연봉이 3,200만 달러가 됐거든요. FA로 풀릴 경우에는 스쿠버를 잡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디트로이트가 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프랜버 발데스의 계약 시점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쿠벌과의 연봉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데스와의 계약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쿠벌이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올 시즌 디트로이트는 달리겠다라는 것을 선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창섭 위원이 얘기했던 스쿠 발데스 원투펀치가 확실하게 구축된 상황에서 올 시즌은 디트로이트가 반드시 월드시리즈까지 가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쿠 발데스뿐만 아니라 저스틴 벌랜더까지 데리고 오면서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투수까지 데려왔거든요. 팀의 위닝 DNA를 다시 한번 심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고 최근에 불펜의 과부하가 꽤나 컸던 디트로이트인데 확실한 마무리 켄리 젠슨을 데려오면서 지난 시즌에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베스트가 마무리 부담을 걸고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4치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상 연봉 총액이 2억 3,667만 달러가 된 디트로이트인데 이게 디트로이트 역대 최고 연봉 총액입니다. 이 정도까지 돈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도 타릭 스쿠버를 팔면서 셀러가 되기보다는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조금 더 클리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따돌리면서 정규 시즌은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하고 포스트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올인을 적어봤습니다. 그래도 스쿠 발데스를 써주네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거 특허낸 겁니다. 저도 계속 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발록입니다. 벌랜더가 돌아왔습니다. 2005년에 데뷔해서 2017년까지 디트로이트에서 뛰었고 통산 380경기 183승,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56.6을 기록을 했죠. 디트로이트 역사상 할 유아우저에 이어서 승리 기여도 투수 2위인데 올 시즌 성적에 따라서 충분히 1위까지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벌랜더가 이번 달에 43살이 됐어요. 43살 투수가 선발로 나온 거는 2023년 리치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바톨로 콜론까지 거슬러 가야 되더라고요. 벌랜더가 20대 초반부터 본인은 45세까지 뛰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벌랜더는 매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승호는 따르지 않았지만은 성적이 괜찮았죠. 29게임 나서 ERA 3.85 그리고 152이닝을 소화를 해준 덕분에 연락을 취했던 팀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전히 포심 구속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주무기인 커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포심 구속이 이제는 빠른 축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 지난 시즌 막판에 비중을 높였던 스위퍼가 올해 열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랜더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줄지가 궁금하고 또 한 명의 중요한 베테랑 젠슨이죠. 통산 476세이브 작년에도 62게임 나와서 29세이브를 올리면서 마무리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올해도 23세이브를 추가를 하면 마리아노 리베라와 트레버 호프만만이 지나쳤던 통산 500세이브 금자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커터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피홈런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뜬공의 비중도 높아졌고 세월이 느껴지는 지표는 분명히 있는데 코메리카 파크가 피홈런은 조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베테랑들이 앞에서 또 뒤에서 디트로이트를 잘 뒷받침을 해줘야 디트로이트가 올해 더 단단한 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관록을 써봤습니다. 벌랜더가 디트로이트에 다시 입단을 했는데 클럽하우스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예전에 입던 유니폼 사이즈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딱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벌랜더가 40살이 넘어서도 몸 관리를 잘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올 시즌 성적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3, 4, 5선발입니다. 앞서 이창섭 위원의
스쿠 발데스와 합쳐지는 내용인데요. 확실한 원투펀치는 형성을 해놓은 디트로이트인데 그 뒤에 3, 4, 5선발은 다소 불안한 면이 있긴 있어요. 3선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잭 플레어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8승 15패 4.64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는데 31경기에 나서서 5실점 이상한 경기가 6경기나 됐고요. 그중에 8실점 이상한 경기가 2경기나 있었습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었고요. 저스틴 벌랜더는 지난 시즌 전반기에 다소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확실히 살아난 모습 보여줬고 빠른 공구속도 예년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지만 43살의 나이라는 점은 여전히 노쇠화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케이시 마이즈가 지난 시즌에 28경기 나서서 14승을 거두고 통산 첫 올스타까지 선정이 됐지만 전반기 성적에 비해서 후반기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백업으로 로테이션을 도울 수 있었던 리즈 올슨이나 잭슨 조브 같은 선수들도 전부 다 부상으로 인해서 올 시즌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업 선발이 확실하게 있는 디트로이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 5선발이 확실하게 로테이션을 책임을 줘야 되고요. 특히 가을 야구에서도 중요한 게 최근에 스쿠버를 제외하면은 디트로이트에서 가을에 이닝을 책임져준 선수가 없습니다. 작년 디트로이트의 포스트 시즌 선발진 가운데 타리 스쿠버만 3경기에서 모두 6이닝 이상을 소화를 해줬고요.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선발진이 5이닝을 던져진 투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가장 길게 던졌던 투수가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서 잭 플레어티가 4와 3분의 2이닝 던진 게 가장 많은 이닝이었거든요. 스쿠벌과 발데스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본인의 경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나머지 3, 4, 5선발 중에 포스트 시즌에 나설 3, 4선발들은 좀 더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불펜 소모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스트 시즌에서 스쿠 발데스 그 2명만으로 와일드카드 시리즈나 디비전 시리즈까지는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지만 그쵸. 시리즈가 길어지는 챔피언십 시리즈나 월드 시리즈까지 가게 되면은 3, 4선발의 역할도 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스쿠 발데스 그 이후의 선수들도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히든 카드입니다. 디트로이트의 문제는 타선이죠. 지난해 그린과 토컬슨이 30홈런 타자가 되긴 했는데 보강을 좀 너무 안 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팜에서 올라올 2명의 특급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 탑 100에서 2위를 차지했던 케빈 맥고니글, 그리고 6위에 올랐던 맥스 클락입니다. 맥고니글은 2023년 드래프트 전체 37순위였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타격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칭찬을 받았고 그 모습을 프로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100마일 공도 홈런을 때려냈고 나쁜 공을 골라낸 성관도 뛰어납니다. 작년에도 마이너 레벨에서 도합 볼넷이 59개였는데 삼진이 46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타격감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타격감이 떨어졌을 때도 공을 골라서 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맥고니글은 그런 대비도 이미 되어 있는 선수고요. 많은 스카우터들이 맥고니글의 스윙 자체에는 결점이 없다고 얘기를 할 만큼 배트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난 타자예요. 애리조나 가을 리그에서도 19게임이 나와서 타율이 3할 6푼 1리, 오패스 1.210을 기록을 했고 디트로이트가 바로 올리지 않더라도 아마 시즌 초중반에는 조코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맥스 클락도 준비를 마친 상태죠. 2023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 출신으로 작년에는 상위 싱글A와 더블A를 거치면서 111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1리, 14개의 홈런과 19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맥고니글만큼의 타격 센스는 아니지만 공수주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는 선수거든요. 자완 상대로 파워가 줄고 또 땅볼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역시나 올해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팀에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타선과 마운드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2명의 히든 카드들이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작성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체질 개선입니다. 타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 시즌에 타선의 삼진율이 23.9%, 메이저리그 최고 4위였어요. 삼진을 많이 당했던 디트로이트였는데 103진 이상 선수가 8명이나 됐습니다. 양키스와 함께 최다였는데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20홈런 타자만 6명을 배출을 하면서 파워에서 확실한 모습이 보였던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20홈런 타자는 단 3명에 불과했어요. 부자가 있을 때도 삼진율이 22.9%, 메이저리그 최고 5위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위에 있는 팀들이 에인절스, 볼티모어, 콜로라도, 피츠버그 전부 다 포스트 시즌 탈락한 팀들입니다. 그만큼 컨텐더 팀에 어울리는 주자 있을 때 삼진율이 아니었어요. 좀 더 상황에 맞는 타격이 필요한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고요. 팀 내 최다 홈런, 최다 타점 타자인 라일리 그린 역시도 이번 오프 시즌 동안에 삼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라일리 그린이 지난 시즌에 제임스 우드와 함께 메이저리그에서 203진을 당한 2명 중 1명이었죠. 그렇죠. 스윙의 크기를 줄이기보다는 멘탈적으로 안정감 있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스윙을 한다라고 했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주자 있을 때 5000피트 홈런을 노리는 스윙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000피트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줄여야죠. 오프 시즌에 그러면서 훈련 방식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복판에 들어오는 공을 받아치면서 좀 더 자신감을 높이는 훈련 방식을 택했다면은 올 시즌에는 어려운 상황을 산정해 놓고 상황에 맞는 타격을 연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오프 시즌 훈련 변화가 정규 시즌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캐리 카펜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볼넷이 18개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체이스 비율도 34.1%로 커리어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캐리 카펜터는 장타력을 갖춘 선수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서는 상대 투수들이 계속해서 유인구 던지면서 유인을 할 거거든요. 그거에 계속 끌려 나온다면 장타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타석에서의 접근법뿐만 아니라 루상에서의 활발한 움직임도 필요한 디트로이트예요. 2023년 메이저리그에서 베이스 사이즈가 커졌는데 그 이후에 도루 수치를 보면 디트로이트가 222개를 기록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디트로이트의 평균 스플린트 스피드를 보면은 27.4피트로 메이저리그 14위. 그래도 주력은 한 평균 정도가 되는데 루상에서 거의 도루 시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홈런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루상에서도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석에서 삼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루상에서의 접근법도 바꿔가면서 타선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AJ 힌치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선수들 못지않게 감독의 존재감이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암흑기를 끝내고 컨텐더로 발돋움한 건 힌치의 공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경험을 했고 또 전력을 높이는 영입이 있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더 이상 포스트 시즌 진출에 만족을 하는 팀이 아니죠. 이제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야 되는 팀이 됐고요. 그러면 정규 시즌에서 작년 같은 막판 추락이 없어야 되고 단기전에서는 감독의 운영 전술이 좀 더 적중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또 디트로이트가 다른 컨텐더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전력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력상의 열쇠를 감독의 역량으로 채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힌치의 역할이 올해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디트로이트가 베테랑들이 합류하면서 신구 조화를 이뤄냈는데 이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도 힌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토레스와 바에스 이 선수들은 항상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팀에 분명히 불만이 있는 스쿠벌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여러모로 힌치가 올해도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싶어서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프렘버 발데스입니다. 3년에 1억 1,500만 원 달러 계약을 하면서 역대 자완투수 연평균 최고 금액을 찍었어요. 스쿠벌과 함께 원투펀치를 이뤄줘야 되는 선수인데 당연히 스쿠벌은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진 않았고 발데스가 스쿠벌을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767과 3분의 2이닝 메이저리그에서 루거넵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선수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땅볼 비율 60%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커브와 체인지업 같은 떨어지는 구종이 많은 프렘버 발데스인데 포수의 블러킹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딜런 딩글러가 지난 시즌에 블러킹 지수 플러스 10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4위였고요. 제이크 로저스도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 출전하지 않았지만 2024 시즌 기록을 보면은 플러스 8로 블러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발데스와 충분히 궁합이 좋을 수 있는 포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좀 불안한 점은 땅볼 비율이 높은 발데스인데 디트로이트의 그쵸. 내야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어요. 내야 수비에 좀 더 안정감을 찾아줘야지 발데스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두 시즌 동안에 싱커 구속이 좀 감소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노세와 기미일지 일시적인 현상일지 올 시즌에 한번 지켜
지켜봐야 되겠고요. 싱커의 구속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커브의 피안타율이 여전히 1할대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좀 높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싱커의 구속이 회복이 돼야 커브와 체인지업도 위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즌 중반에 휴스턴에서 포수인 살라자르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발데스는 전혀 고의가 아니었고 경기 중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고 경기 후에 사과를 했고 별 문제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힌치 감독 역시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휴스턴에서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데스의 멘탈 관리도 힌치 감독이 충분히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통산 포스트 시즌에서 7승 6패 4.34로 평범한 성적이긴 하지만 2022년 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는 에이스 역할을 해줄 정도로 큰 경기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서 높은 무대를 노리고 있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발데스의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 시즌 만약에 스쿠머리 떠난다? 그렇게 되면 발데스가 내년 시즌에도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까지 마운드 위에서 기둥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15승 선발 투수 4명입니다. 롯데 같은데? 좀 다르죠. 롯데는 10승이었고. 그러니까 롯데와 비슷하게 가네. 생각 별로 안 했네, 고민을. 아니에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좀 비슷한 근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가 90승을 찍은 시즌이 2014년이었거든요. 아, 그때 좋았죠. 네, 그때 셔저가 18승 했고 벌렌더가 15승, 포셀로가 15승 했습니다. 그때 15승 투수가 3명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15승 투수가 나온다면은 디트로이트가 정규 시즌뿐 아니라 가을 야구에서도 또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최고의 시나리오로 뽑아봤어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승자가 된답니다. A의 중부지구가 클리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력상을 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는데 결국 단기전이란 말이에요. 현재 전력보다 마감 시한에 보강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 디트로이트에게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 타릭 스쿠벌 트레이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네. 일치할 것 같았어요. 시즌 중에 타릭 스쿠벌이 나간다는 얘기는 디트로이트의 그쵸.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포기한다는 거죠. 스쿠벌이라는 에이스를 힘들게 얻었는데 그 선수를 포기한 것과 그리고 시즌 포기가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네요. 오늘 저희가 2026 메이저리그 팀 프리뷰 디트로이트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디트로이트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가 벌렌더를 데리고 가면서 낭만 야구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유망주들이 올라와서 현재와 미래를 다 잡을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프리뷰 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